여러분, 한 6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세계 경제에서 거의 존재감도 없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. 바로 우리나라, 대한민국이죠. 근데 이 나라가 어떻게 수출이라는 엔진 하나만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?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성장 스토리,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8,000배. 이게 뭐냐면요.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늘어난 배수입니다. 와, 정말 믿기 힘든 숫자 아닌가요? 아니, 도대체 어떻게, 뭐가 있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장이 가능했던 걸까요? 근데 더 놀라운 건요, 이 성장의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졌다는 거예요. 보세요. 1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가는데 7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10배, 그러니까 100억 달러까지는 고작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. 정말 무서운 속도죠. 바로 이런 가속도 덕분에 대한민국이 마침내 세계 8위의 수출 대국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.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성장은 대체 뭘 팔아서 이룬 걸까요? 한국이 세계 시장에 내놓은 주력 상품들, 이게 시대별로 완전히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습니다. 자, 예전 그러니까 60년대, 70년대만 해도요. 한국이 주로 팔던 건 섬유나 가발 같은 거였어요.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,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가장 큰 경쟁력이었죠. 근데 지금은요? 완전히 다르죠? 반도체, 자동차, 이런 건 진짜 최고의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만들 생각도 못하는 것들이잖아요. 바로 이 변화가 한국 경제가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 얼마나 엄청나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딱 열어보면 이야, 정말 정교해졌습니다. 보세요. 반도체가 혼자서 15.6%를 책임지면서 가장 앞에서 끌어주고 자동차가 11.2%로 그 뒤를 든든하게 밀어주는 구조죠. 이제 더 이상 싸게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아니라 첨단 기술 없이는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강국이 된 겁니다. 자, 뭘 파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? 바로 누구한테 파느냐 하는 문제입니다. 한국 물건이 팔려나가는 곳, 그러니까 우리의 주요 고객들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해왔습니다. 수출을 막 시작했던 초기, 197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. 그때는요,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의 절반 이상이 딱 두 나라로 갔습니다. 바로 미국하고 일본이었죠.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기침만 해도 우리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그런 절대적인 의존 관계였던 겁니다. 하지만 아시겠지만 영원한 건 없죠. 그리고 바로 2003년, 이날이 한국 무역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. 왜냐하면 거대한 용,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우리나라의 제2위 수출 파트너가 된 해거든요. 이건 그냥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들어섰다는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한 번 판이 뒤집혔습니다. 정말 극적인 변화인데요. 2018년에 26.8%로 정점을 찍었던 중국 수출 비중이 확 꺾였고요. 그 사이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둘이 거의 턱리까지 비슷해졌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나라의 수출 지도까지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죠. 이야,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눈부신 성공 신화 그 자체죠? 그런데요,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. 과연 이 엄청난 성장의 열매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을까요? 사실 이 화려한 성공 모델 뒤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.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. 한마디로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?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.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있어요. 바로 성과 없는 성장이라는 건데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수출하는 대기업들은 막 사상 최대 실적이다, 뭐다 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따뜻한 온기가 우리 동네 가게나 일반 가정까지는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죠. 숫자는 올라가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. 바로 여기서 한국 경제의 두 얼굴, 즉 양극화 문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. 세계를 무대로 띄는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데 우리 내수시장에 기대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그 성장의 혜택은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.
진짜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. 네,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눈부신 수출 신화와 그 빛나는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수출 대한민국 호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요? 그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. 이 문장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출이 늘었다. 이 뉴스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는 거죠. 왜냐?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의 불균형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그런 날카로운 경고입니다.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수출이라는 성공 공식으로 정말 기적을 써내려 왔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성공 공식이 조금씩 낡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과연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60년을 위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?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